DVA 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장의 규매진 전 CTO 한서훈님과 마크의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원 김미연 펠로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우라고 합니다.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우영우가 올해 방영했는지 몰랐어요. 까먹었어요. 저의 2023년은 저희는 디바랩이라고 있는데 디바랩 활동이 제 올해의 50% 이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올해에 되게 중요하고 뜻깊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공유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랩 선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모집 공고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 모집 공고도 제가 직접 썼는데 어떻게 하면 이 테크 포 임팩트라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업을 더 많은 개발자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사실은 8명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8명조차 모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요. 다행히도 모두의 연구소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약 3점 몇 대 1 정도의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모든 분들을 25분씩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여쭤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다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어떤 사람을 뽑으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기준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됐기 때문에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당연히 잘 되는 분들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이제 사실 다 쟁쟁하신 분들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모인 디바랩 멤버들도 다 그러한 이유에서 선발이 되었고요. 이제 디바랩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마크에서 직접 제주도에서 촬영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보기 되게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돌고래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즘 우영우 덕분에 라고 해야 되나요? 돌고래 관광이 되게 많아졌다고 해요.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돌고래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봐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기존의 마크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 J라고 하는 세포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툴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고 요걸 이제 뭐 PDF랑 영상이랑 같이 첨부를 해서 도청에게 고발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요걸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는 이제 전체 영상을 가지고 마크 담당자분께서 이제 보시고 특정 한 프레임을 선정을 해서 배에 이제 길이를 넣고 돌고래의 거리를 이제 한 프레임에 대한 내용으로 담는다면 저희는 여러 개의 이제 동영상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영상을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함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발 목표는 돌고래에 접근하는 선박을 단속 적발할 때 이제 자동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 사실 어려웠던 게 그 거리를 실측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박 위에서 돌고래와 거리를 재는 것도 어려운데 드론으로 보는 영상 혹은 육지에서 바라보는 그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썼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각각의 모듈들이 다 고도화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뭐 인공지능 모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사실 저희 디바렘 멤버는 저 포함해서 총 11명인데 각각 모든 분들이 한 모듈씩 맡아도 부족할 만큼의 내용물이 많았어요. 이 결과물을 실제로 프로젝트 투입하고 한 4개월 이내에 결과물이 나와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맨날 퇴근하고 밤 10시, 11시에 밤새서 이제 같이 작업해 주시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요. 간단하게 정확도와 오차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 앞에 보이는 초록 색깔 모듈들이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AI가 들어간 내용이고요. 앞에 돌고래를 검출하는 모델, 그 다음에 돌고래와 선박을 트래킹하는 모델, 그 다음에 디텍션의 false positive라고 하는 오검출을 줄이기 위한 어노멀리 디텍션 AI 모델에 대한 성능이고요. 해당 모델들은 저희가 데이터셋이 없어서 직접 다 파싱하고 가공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디스턴스, 선박과 돌고래의 거리가 얼만큼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아까 제주도 출장을 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저희의 알고리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얼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오차율은 5% 안팎입니다. 그래서 AI 분석에 대한 시각화를 좀 초안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선박을 빨간색 포인트로 잡고 돌고래의 무리를 사각형으로 잡게 됩니다. 아직 저희가 이 시각화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해서 마크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리와 50m 안에 들어오는지, 이게 법이 짧게 말해서 돌고래 50m 내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50에서 300m 내에서는 선박의 그 모터를 끄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50m 조금 밖에 벗어나 있는데 계속 돌고래를 모터를 켜고 따라오는 게 위법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어제까지 열심히 개발한 전체 파이프 웹 서비스예요. 이거를 저희가 그냥 서버로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웹에 접속을 해서 로그랑 영상을 올리고 AI 분석이 끝나고 그 결과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그다음에 동영상의 SRT라고 하는 로그, 그다음에 조종기의 로그를 같이 유저가 넣어줘야 되고요. AI 모델을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유저의 액션이 다음과 같이 실측값, 저 선박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값을 넣는 겁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드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면 오차율이 30에서 40% 정도가 차이가 나요. 드론은 육지에서 이륙할 때부터의 센서 데이터를 계속 가지게 되는데 그 하드웨어 센서가 계속해서 오차를 누적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값이 상당히 튀게 돼서 저희가 한 프레임에 대한 값을 갖고 그 선박의 모든 값들을 전체 영상을 트래킹한 데이터에서 실측값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랩이 보여준 임팩트는 첫 번째로 저희 AI 결과물을 가지고 도청에 실제로 한번 제출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지난 모두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랩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국민일보 이정원 기자께서 직접 기사도 써주셔서 시민 의식도 고취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IEEE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이제 신세인 컨퍼런스인데 꼭지가 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AI and Sustainability라는 섹션에다가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은 제출한 상태이고요. 1월 20일에 쇼페이퍼를 좀 제출해서 이 내용을 좀 널리 펴뜨릴 생각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서비스를 범용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일과 시간 외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모델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데이터셋이 더 붙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더 높이 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서비스 관점에서는 1차 타겟이 마크가 직접 사용을 하는 거라면 그 외에 2차에는 뭐 핫핑크 돌핀스라는 단체도 같이 쓴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타겟은 정부 기관에도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점점 더 범용성이 좀 뛰어나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그 11명이 전체가 다 AI 개발자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직접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크가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향후에 좀 더 이 랩이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고도화를 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에게 다가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해당 연구는 AI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뭐 국방 쪽에서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서 리서치로도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랩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참여를 했고 디바랩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건 내가 작성했을 텐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되게 선한 마음에서 하기에는 4개월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내용을 보고 사실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준 마크에게 좀 발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마크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어 이름이 마크라서 저희는 연구소, 해양동물연구소 헷갈릴까봐 해양동물연구소로 하겠고요. 저희는 저 포함해서 장수진 펠로우와 함께 제주도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연구를 하다가 이 돌고래를 제주 바다에서 그리고 바다에 있는 다른 해양 동물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으로 시작한 연구 중심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방 큰 돌고래를 포함해서 바다거북, 상갱이 등 다양한 해양 동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도 있지만 보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피해 사례들을 기반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관광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선박이나 제트스키 그리고 요트 등이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빠르게 다가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들이 예를 들면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돌고래들이 선박이 가까우면 그룹을 흩어진다던가 아니면 행동을 바꾸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등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선박의 스크류나 프로펠러로 일어나는 상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 천천히 돌고래에게 다가오고 돌고래가 움직이는 공간 그 방향으로 계속 갔다면 돌고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빠르게 가까이 오고 방향을 빠르게 틀고 돌고래에게 바로 가면서 돌고래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끔 선박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럭키한 사례예요. 등지느러미에 부딪혀서 이렇게 찢겨 나가서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머리거나 몸통이었으면 저희가 확인하기도 전에 바다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큰 문제이고요. 이런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낮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먹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선박들이 나타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돌고래 물이 300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경과 중에 몇 가지인데요. 되게 많이 하는 섭식 활동들이 감소하고 먹이 활동을 하다가 그 먹이 활동을 멈추고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사회 활동, 뭐 짝짓기나 아니면은 놀이 활동을 하다가 그 행동을 멈추고 다시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은 증가를 하고
섭식 시간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이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돌고래 같은 경우는 먹이를 찾고 쫓아가고 그거를 잡아서 만약에 내가 한 입을 못 먹으면 이거를 패대기 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먹이 먹어야 되는데 쫓는 상황에서 행동이 멈추게 되면서 에너지는 썼는데 에너지원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쌓이면서 개체군의 건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맨 처음에 카카오 펠로우가 브라이언 펠로우가 됐을 때 저희가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호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방 큰돌고래 관광에 대한 피해를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런 피해들 사례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지금 현재 돌고래를 만났을 때 불법 활동을 찍기도 어렵고 그거를 도에 보냈을 때 도에서 확인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외에도 되게 지금 현재 아주 우영우 이후에 남방 큰돌고래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남방 큰돌고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난 규제는 관광 선박에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많아진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어선들과 다른 선박들이 돌고래들을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어선들이 돌고래를 쫓고 있는데요. 원래는 300m 안에는 선박이 이 2대 이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광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루포를 사용을 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관광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규제의 한계와 지금 현재 있는 새로운 문제를 지금 이 AI 드론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돌고래들과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해수부와 제주도에서는 이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이 프로그램과 저희 연구 결과들을 같이 가지고 가서 더 나은 규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가서 불법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찍고 도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가 선박 관광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고마운 분들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매일매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주셨어요. 서우님 같은 경우는 저녁 내내 막 열심히 해서 출근하기 전에 그 슬랙에 퀘스천을 올리면 그 다른 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다시 막 답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밤 새시면서 그리고 제주도에 연차까지 다 내시고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저희 디바랩 인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와주신 카카오 임팩트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